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옵니다. 초년, 중년, 말년운이라고 하죠. 그 속에는 자식복, 금전운, 인복까지 다양한 운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중에 말년운이 좋아야 진짜 대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진짜 복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못 잡은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운은 초년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20, 30대에 큰 돈을 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 어렵게 벌어놨던 돈을 말년에 다 털어먹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주에서는 초년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초년에 성공을 해서 얻은 재산을 말년까지 지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초년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데요. 4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루는 성공을 진짜 성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주 역학에서는 50살 이후를 말년으로 보지만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은 60에서 80세를 말년으로 여깁니다. 요즘 7순, 8순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기엔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지요. 각 띠 중에서도 말년에 대박나는 띠, 말년 운이 좋은 그런 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셔야 되고 잡아야 하는 복이 말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에서 70대까지 말년에 초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각 띠별 2024년 운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말년복 절대로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유생 닭띠입니다. 81년생 42살입니다. 12지신 가운데 10번째 띠인 닭띠는 참으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신유생 닭띠분들은 단정한 외모의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부지런한 면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모든 일에 허술함이 없이 계획을 세워 이루어 나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지만 타고난 복이 부족하다 보니 초년에는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인정이 없고 대가가 없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는 인생을 사셨는데요. 그 누구 하나 내 속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 남 모르는 외로움과 소가리가 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신유생 닭띠분들 초년의 인생이 바닥을 친 만큼 고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비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시기는 5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재물이 안정되고 금전을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인생 범띠입니다. 74년생 49살 범띠분들입니다. 갑인생의 범띠분들은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장점은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띠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광명을 보게 됩니다. 나의 노력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그동안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것들이 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띠가 49살의 갑인생 범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남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기회입니다. 소위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50대 중반부터는 많이 편안해질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대 신혜생 돼지띠입니다. 71년생 52살입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좀 넓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보이나 굉장히 영특한 분들로 머릿속에는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의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면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밀고 나가는 뚝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솔직하고 정직하여 신뢰가 높고 거짓이나 속임수를 싫어하는데요. 기술적인 면이 뛰어나 한 분야에 장인이 많고 이해심도 많아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혜생 돼지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 중에서 말년복이 대박났어 하면 그 대박이 뭘까요? 재물운만 대박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귀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식이 대박 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혜생 돼지띠 분들은 자식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성공을 하고 조금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혜생 돼지띠 분들은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여유가 된다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10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생 돼지띠 분들은 말년복, 특히 자식복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년에는 일이 잘 되다가도 사람으로 인해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내 고집을 낮추지 못해 망치는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신혜생 돼지띠 분들은 말년이 운이 확 트여 평온한 날들만 펼쳐질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먹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68년생 55살입니다. 타고난 재주가 차고 넘치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회전이 빠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완이 넘쳐 일을 잘 벌리기는 하지만 끝마무리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위로를 받는 띠인데요. 성격상 발병가도 많고 말을 달병가처럼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50살부터 말년하냐?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말년운이 오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이 넘어가야 됩니다. 말년 폭이 70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80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으로 보자면 윤여정님은 말년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미님까지 말년에 정말로 잘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부터가 아니라 60부터 70부터 늦은 나이에 내 인생에 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까지 도착을 했고 종착지까지 힘들게 이제 걸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벽이 뚫리면서 열차를 탈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인생의 빛을 볼 수 있으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60대입니다. 61년생 62살 신축생 소띠입니다. 우직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띠는 보통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하여 믿음을 얻고 만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방황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신축생 소띠인 분들일 것입니다. 신축생은 가정적이기는 하나 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은 타고난 일복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60이 정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0까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욕심이 많고 재주도 많고 또 놀면 병이 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까지 80대의 늦은 나이까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축생 소띠분들은 60대 중후반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좀 안정이 되고 내가 투자했던 것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7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무의 뿌리가 땅에 더 탄탄하게 굳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생 소띠분들은 이제 환갑도 넘었고 이제 내 인생에 뭐가 있나 이렇게 낙담하실 게 아니라 다시 기회가 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이모작입니다. 직업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못 살죠. 요즘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 3의 직업을 가지시면 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롭게 시작했던 일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60대 을미생 양띠입니다. 55년생 68살입니다. 이분들은 외운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은 부드럽고 순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강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감과 예감이 잘 맞는 편입니다. 꿈도 되게 잘 맞는데 이는 성경지명이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복이 없다 보니 인생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퍼주기를 좋아하는 자신만의 철학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옳다 싶으면 쭉 전진하는 성향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말년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말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 왜 자식들이 자꾸 속을 썩이지?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칠순부터라도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을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정말로 부자로 잘 살다가 죽기 전 3년이 너무 비참해서 어렵게 갈 곳도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년복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미생 이 양띠 분들은요. 70세 이후에는 안정이 되고 기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배가 서서히 뜨고 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심란하실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70대입니다. 70이 말년인데 지금 봐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70은 노인이 아닙니다.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년생 72살 신묘생 토끼띠입니다. 신묘생은 손주와 자식의 덕이 있는 띠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고생을 해서 안 풀렸으나 손주가 빛을 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어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일이 있다. 말년에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리고 효도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상이 많이 도와주는 띠가 신묘생의 토끼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호명해드린 띠는 말년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쌓이고 대박나는 띠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년에 좋은 띠를 호명해드렸지만 노력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말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더 진실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가지 각띠별 2024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지신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리니 자기에게 또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쥐띠 운세 12지신 중 첫 번째인 쥐띠는 눌삼재의 힘든 시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나가는 삼재인 2024년 갑진년은
오히려 길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삼재 바람에 운이 들어올 때 돈을 벌면 평생 그 돈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재에 들어오는 재물은 귀한 복덩이입니다. 삼재가 끼면 매사에 조심하며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운세가 트이면 더 많이 벌고 대박이 나게 되는 것인데요. 갑진년에는 쥐띠에게 대운이 들어와 나쁜 삼재 바람이 복삼재로 바뀌어지고 그동안 막혔던 삶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력 2월에는 절대 금전거래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주기는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음력 2월 금전운만 조심한다면 남은 한 해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좋은 길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쥐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소띠 운세 12지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띠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의 소띠는 머무르기도 또는 비상하기도 하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2023년은 여러모로 지치는 한 해였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보람을 얻는 소띠이지만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은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다가오는 2025년 뱀띠해인 을사년에 더 큰 대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력 1월에서 4월, 9월에서 12월의 기운이 좋은데요. 다만 7월에는 망신수, 관제수, 구설수가 들어오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잠깐 멈추시고 현재에 만족하며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25년에 다가오는 대운을 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소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호랑이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세 번째인 호랑이띠는 독립적이며 강인하고 용감하여 의리가 넘쳐나는데요. 세상 풍파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주위와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2023년 지나간 시간은 사람으로 인해 고달프고 간혹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지치는 한 해였을 텐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운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만 내려놓으면 평탄하고 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범띠이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린다면 하반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호랑이띠 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토끼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토끼띠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띠로 그동안 마음먹었던 일들을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토끼띠 분들의 총운이 두루두루 좋기 때문인데요. 인기가 높은 토끼띠는 타고난 성품이 맑고 선하며 정이 많아 사랑을 많이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띠입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애정운이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고 큰 나무가 나의 그늘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는 시기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무탈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가득 찬 한 해입니다.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고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갑진년이 되는데요. 갑진년에는 나의 수고로움에 비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2024년 용띠 운세 12지신 중 다섯 번째인 용띠는 자신의 해를 맞았는데요. 본인의 띠에 본인의 해가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용띠는 날삼재인데 꼭 삼재가 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삼재에 운이 들어오면 더욱 대박이 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다만 2024년은 용띠에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하는 신중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도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없었다면 갑진년에는 기회와 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음력 4월과 8월의 팔패사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8군데의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나쁘고 실패한다는 것으로 음력 10월에는 망신살이 있으니 십이수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는 닭띠와 육합이 들어 큰일을 도모하기 좋고 쥐띠와 원숭이띠와는 삼합이 들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합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뱀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6번째인 뱀띠는 지난 몇 년간 마음고생과 돈고생이 많았을 것인데요. 믿었던 사람, 아꼈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진년에는 고생한 만큼 보람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벌어도 내 곳간에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갑진년에는 좋은 대박운으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번뇌가 많았으나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생일달을 기점으로 대운이 확실하게 살아나니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좋은 기운이 더해져 복이 굴러오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음력 7월에 망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뱀띠와 잘 어울리는 띠로는 육합의 원숭이띠와 삼합의 소띠, 닭띠가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뱀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말띠 운세. 12지신 중 7번째인 말띠는 지난 개묘년 마음만 바쁘고 실속은 약했던 한 해였는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행운을 거머쥐는 한 해가 됩니다. 재물운이 뒷받침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짓거나 땅을 사셔도 아주 대기라며 직장에서는 승진을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갑진년에 대박을 터뜨리는 운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음력 1월 2월에는 큰일을 도모하기보다는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시는 것이 좋으며 3월이 되었을 때 앞만 보고 달려나가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데요. 봄이 오듯 빛이 들어오니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기운을 얻으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음력 4월에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월은 팔패살이 들다 보니 무리한 투자는 신중하는 것이 좋은데요. 2024년 갑진년의 말띠는 양띠와 육합이 들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말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양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8번째 양띠는 2023년에는 운세가 나쁘지 않아 크게 나쁜 일 없이 무난한 개묘년을 보냈을 것인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좋은 운기가 들어와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갑진년에는 인복도 있어 좋은 귀인이 새로 들어오고 그동안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금전은, 직장은, 사업운 등 두루두루 원만하며 좋은 해운년입니다. 다만 내 곳간을 잘 지켜야 하며 빌려주거나 또는 하던 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12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분 상승의 기운이 높게 들어오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많은 곳을 가야 하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양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원숭이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9번째인 원숭이띠는 잔나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만큼 타고난 재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눌삼재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인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하는 일도 어긋나니 많이 지치고 고달픈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어려움을 영민하게 뚫고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날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보이고 매듭이 풀리며 귀인이 돕는 형국으로 복삼재로 바뀌는 대운이 드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방에 확 풀리는 것이 아니며 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와 차츰 얼음이 녹아가는 형국으로 하반기에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그동안 뿌려두었던 씨앗이 자라 수확을 맺는 시기로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복되고 길한 한 해가 되는데요. 복이 되는 띠로는 쥐띠, 용띠, 뱀띠와 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신을 낮추고 말 한마디라도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남을 대하여야 악재가 끝나고 본인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원숭이띠 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닭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10번째인 닭띠는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음력 정월이 되면 옛것은 가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대박 운을 맞아 전화위복이 되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없던 가게에 손님으로 문턱이 닳고 사람은 직장운 금전운이 채워지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에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면 그 틈으로 망조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자존감은 높이 돼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진년 닭띠는 용띠와 육합이 들어 이를 같이 도모하기에 매우 좋고 뱀띠와 소띠와는 삼합이 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닭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개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11번째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의리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돋보이고 싶고 위암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나 인간의 덕이 없고 인생이 녹록지를 않으니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2024년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위암을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비옥한 땅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길한 해인데요. 2023년 개묘년 하반기부터 빛이 들어오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으니 2024년 갑진년에는 그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운이 깃든 해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있겠고 안 되던 사업이 힘을 얻겠으며 해외로 나가도 운이 상승하는 해로 자녀를 유학을 보내도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보상하듯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귀인이 찾아오니 기쁘고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이 술술 잘 풀리니 시기 질투가 많고 띠 중에 가장 구설을 많이 몰고 다니는 띠이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돼지띠 운세. 이비지신 가운데 마지막 12번째에 해당하는 돼지띠는 먹을 복과 제복을 타고난다고 하며 예로부터 돼지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관제수와 구설수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23년부터 조금씩 운이 열리기 시작하여
대바군기가 들어와 하반기부터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니 귀인이 돕고 막힌 운이 풀려 금전이 들어오고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돌고 장사가 잘 풀려 재물이 상승하는 해운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좋겠고 내후년인 을사년에는 더더욱 빛을 발하여 대바군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계묘년에 금전으로 막히고 힘들었다면 갑진년에는 좋은 운기로 상승하니 서서히 풀려가는 형국으로 재물은 문서운, 사업은 승진운이 좋아지겠고 무탈하고 평안한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여 돈이 들어오니 갑진년에는 내 곳간을 더욱 잘 지키고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지출과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중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모아야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돼지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띠와 각 띠별 2024년 운세를 알려드렸는데요. 주의해야 되는 점은 더욱 조심하셔서 화를 피하시고 좋은 운은 더 꽉 잘 잡으셔서 후회 없는 2024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이 수고로움에 비해 더 많은 수확을 얻으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5시간 근무 시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 직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지원사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대폭 증가시켜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는 데 둔할 뿐 아니라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위생적일 확률이 높아 국가적으로도 생활지원사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지원사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 소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실제 채용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로 취업하고자 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취업 준비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큐에 해결되는 자격증입니다. 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고령사회에서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을 위해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란 무엇일까요? 생활지원사는 노인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지원과 인지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약 노인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며 적절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 생활지원사로 취업하여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노인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두 번째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 참여 유도. 세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식사를 도움.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개인 활동을 위해 필요시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 취득 후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후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노인 전문 병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분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대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두루두루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준비에 앞서 시험 자격과 시험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열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응시를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경력이나 나이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4주 동안 들으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데요.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에서 60% 이상 수강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굳이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 선다형이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실기 없이 필기만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합격까지는 약 한 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온라인 강의 교육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모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사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믿을 만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무 데서나 시험을 준비하면 추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취업을 할 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교육기관의 조건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따져본 후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교육청 정식 등록 교육기관인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생활지원사 자격증 강의를 비롯한 모든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100% 전액 장학 지원하여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지원사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득이 되는 교육원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석박사급의 10년에서 20년 경력의 전문 교수진을 섭외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력으로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다. 교수진들의 강사 경력이 탄탄해서 믿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는 총 2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강이라고 하면 수강하실 게 많게 느껴져서 그 많은 걸 언제 다 듣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당 시간이 20분 내로 짧아서 하루에 3강씩 들어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강의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의와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환과 기출문제도 제공하고 있어 문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날 배운 학습을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문제 유형을 파악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될 텐데요. 따라서 과정이 설령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누구든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거의 바로 앞두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생활지원사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이는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의 추천과정 목록을 보시면 생활지원사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양희 교수님이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이 보이실 텐데요. 과목 선택하기에 체크해 주시고 선택 과목 1개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핸드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지원사는 온라인 강의의 출석률 60% 이상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일정을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하죠. 생활지원사의 합격률은 98%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든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시험이라고 해서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시험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면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외에도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운동지도사, 간병사 등 실버 관련 직업에 도움되는 미래의망 자격증도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고 교육만 받고 싶다고 하신다고 해도 강의료 없이 무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의 월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급여가 125만 4,45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3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5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하루 근무 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의 제2, 3의 직업으로 삼기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매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생활지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만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 후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합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로봇으로도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전문 인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은퇴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2의 직업으로 생활지원사는 어떠실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꼬인 것처럼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을 거두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대운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나에게는 운이 언제 오는 걸까? 혹시 운이 지나갔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들로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말 대운이라도 찾아와서 내 인생이 활짝 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을 친 이후에는 반드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불운에서 호운으로 바뀔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즉, 극적으로 운이 바뀌는 징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직이나 이사를 하게 되는 등 대운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공이 따르고 노력한 것 이상의 돈이 따르게 됩니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 바뀌는 운입니다. 즉, 10년 동안의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상태가 숨 막히게 힘들고 최악의 상태라고 느껴지신다면 대운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얼핏 보이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예고 없이 대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될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대운의 징조를 잘 숙지하셔서 인생의 대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첫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운명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진짜 끊고 싶었던 악연과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게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 만나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렘 멘탈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죠.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는 귀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꼭 만나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주위가 변화합니다. 나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줍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들이 큰 도움을 주게 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또 소위 귀인이라 하면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끊어졌던 인연과 다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재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얼굴을 보며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우린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울림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면 이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인생의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막한 생각,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최악일 때 운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사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즉, 운은 공평하며 하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 대신 고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과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고통도 시련도 때론 내가 나중에 큰 재물과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쓴 공부라 생각한다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외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고통에 임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10배, 100배로 활용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현인들도 자신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야 많은 사람에게 대운보다 훨씬 좋고 큰 일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얼굴의 화색과 찰색, 즉 피부색의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윤기가 납니다. 본인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 인상이 폈다 등의 말을 부쩍 많이 듣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지니 긍정적인 생각에 자주 웃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듯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게 됩니다.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또 운의 방해 세력인 점이나 상처, 기미 죽은 깨 이런 것들이 차츰 옅어지게 되고 이마, 양광대, 코, 턱이라고 불리는 오악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되죠.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울을 봤는데 얼굴색이 어둡고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화장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내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칙칙하고 새카맣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화장으로 커버하시고 입술에 립스틱이라도 발라서 혈색을 돌게 하셔야 복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사, 이직, 부서 이동 등 예기치 않게 주변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다가오는 대운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환경이 당장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5번째는 평소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됩니다. 물꿈, 돈꿈, 조상꿈, 돼지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등 길몽이라고 알려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상님이 찾아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끔한 모습으로 자꾸 꿈에 보이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꿈을 꾸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길몽을 꿨다고 답한 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꿈자리가 좋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기분 좋은 꿈을 자주 꾼다면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자리가 좋은 것도 나한테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 좋은 운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6번째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과거 매사에 불평불만, 남 탓 부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태도와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또한 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변하지만 말 또한 예쁘게 하게 되는데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본다고 하죠.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요.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본인의 욕심이나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행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늘이 나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도우시면 됩니다. 반면 운이 나쁠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운이 아직 안 왔구나, 마음 수양을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마지막 7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라고 의아해하기 쉬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 둘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는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전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대운은 후천적으로 운행되는 기륭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주 자체는 크게 부귀할 격국이라 할지라도 대운이 불길하면 평범하게 지내게 되고 길한 운이 들어오면 대길하여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고 사주의 내 기둥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대운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의 시기를 잘 이용해 대성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길이 안 보이고 힘든 시기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인생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이고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열이 받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잘 대처하시고 작은 노력에도 그 이상의 큰 결과를 얻으셔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순조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